군것질을 좋아하고 불규칙하던 식사 습관을 바로잡아 하루 3끼 식사에 시금치국과 시금치 나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까지 높았던 김종화 씨의 경우에는 어떨까? 그는 운동 습관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시금치 먹기 전에는 무엇을 많이 먹었느니 돼지고기 같은 거 그 육식을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시금치 먹으면서부터 이 몸 체중이 좀 빠져. 남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정상치 이상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고 무척이나 놀랐다는 아내는 시금치 김치라는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해 남편을 돕고 있다. 이제는 고기 대신 시금치로 먼저 배를 채운다는 김종화 씨. 과연 그의 이 같은 노력은 건강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실험 시작 2주 후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8명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던 참가자들이 큰 변화를 보였다. 호모시스테인 농도 역시 대부분의 참가자들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상 범위를 넘어섰던 김종화 씨의 경우 수치가 3이나 떨어지면서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다. 일반적으로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합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를 충분히 복용하게 되면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시금치는 사시사철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였다. 하지만 많이 먹기에는 어딘가 꺼려진다는 사람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 여기 담석 그거 생긴다면 시금치 많이 먹으면. 시금치 너무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신장 결석 있는 사람은 잘 안 좋더라고요. 실제 시금치 속에는 우리 몸 안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수산은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 수산 칼슘 결석을 만드는데 이것이 신장 결석과 방광 결석이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먹었을 때 이 같은 돌이 생기는 것일까? 시금치를 먹어서 결석이 생긴다는 경우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소 500에서 1000g 정도를 몇 끼 수개월간 먹었을 경우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현대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으로는 그렇게 먹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시금치를 데쳐 먹는 경우는 그 함량이 또 줄게 돼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물에 데칠 경우 많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쳤을 때 수산과 엽산, 루테인 함량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은 익히면 크게 감소한다. 그리고 엽산의 경우에는 44%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루테인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루테인은 열에 비교적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엽산의 경우는 끓이는 그 조리 과정에서 물에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약 20초 정도 짧게 데쳐서 시금치를 섭취하는 경우 많은 영양소에 큰 손실 없이 시금치를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금치와 함께 녹색 채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의 변종인 브로콜리는 2세기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재배돼 왔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브로콜리의 꽃봉오리를 일컬어서 영양이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 때문인데요. 비타민 C의 경우 레몬보다도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하죠. 하지만 브로콜리가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새롭게 발견된 한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를 씹을 때 느껴지는 약간 쌉쌀하고 아리한 맛이 바로 그 비밀인데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이 인상적인 미국 롱아일랜드의 존스비치. 맨하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뉴요커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해변 중 하나다.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모래 그리고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선텐 오일이나 선텐 로션을 바르고 있다.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갖기 위해서다. 제 피부를 더 검게 만들어주니까요. 피부암이 두렵기도 하지만 더 예뻐 보이고 싶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릿빛 피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태양을 피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저도 저지만 아기가 걱정이라서요. 드물지만 그늘을 찾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 피부암 환자가 있어요. 전 그늘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햇빛이 뜨거울 땐 더더욱 그렇죠. 가끔씩은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누워서 햇빛을 보기도 하지만 최대한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피부암을 진단받는다. 특히 백인의 경우 그 위험성이 높다 보니 여름이면 아무래도 외출을 피하게 된다는 가족도 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스테이시 린스 씨와 그녀의 친정어머니. 그들은 낮 시간 대부분을 아이들과 집에서 보낸다. 음식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데 최근엔 브로콜리 새싹을 이용한 요리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 스테이시 린스 씨는 마치 향신료처럼 브로콜리 새싹을 이용하는데 고기와 채소를 볶은 위에도 새싹을 올려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 처음엔 무척 낯설었지만 이젠 거의 모든 음식에 브로콜리 새싹을 이용할 만큼 그 맛을 즐기고 있다. 브로콜리 싹은 굉장히 흥미로운 재료예요. 후추같이 아주 강한 맛을 내거든요. 아주 강한 맛이요. 그러면서도 다른 재료들과 아주 잘 어울리죠. 시금치나 치즈의 단맛, 닭의 부드러운 맛을 아주 잘 살려주고요. 또 생것으로 먹으면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있어요. 그녀가 가장 자신 있다는 브로콜리 새싹 닭가슴살찜이 완성됐다. 위에는 다시 브로콜리 새싹을 얹어 모양을 내는데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라고 한다. 모양과 맛, 영양 모두를 생각한 요리. 그것은 브로콜리 새싹이 피부암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였다. 브로콜리 싹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매우 커다란 브로콜리의 꽃봉오리를 먹는 것과 같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주 놀라웠어요. 브로콜리 싹이 지금 당장 제 피부를 좋게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피부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간 약으로 나오거나 매일 일정량을 먹으면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될지도 모르죠.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지난 2002년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당시 타임지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인용해 브로콜리의 유방암과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브로콜리는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브로콜리가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차단해준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고 이는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볼티모어에 위치한 이곳 슈퍼마켓에는 브로콜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매출액은 80% 가까이 증가했다. 브로콜리가 햄버거와 콜라로 대표되는 미국인들의 식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익혀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로 그냥 생으로 먹어요. 아마 제가 채소로 어떤 요리를 한다면 꼭 브로콜리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먹이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안 살 수가 있나요?
엄마가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샐러드나 요리를 만들어주면 아주 맛있어요.